이게 이제 집에서 받는 첫 통화였어요. 망설임 없이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을 믿었고 일단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의 대응은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했다. 사이렌을 울리며 요란하게 출동한 것이다.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여행 그러면서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알리지 말고 좀 쉬쉬하고 지금 안 알렸다고, 경찰에 안 알렸다고 할 상황인데, 그런 순간인데, 그렇게 막 시끄럽게 막 들어오니까, 이건 뭐, 불자동차도 아니고, 그렇죠? 만약 그 현장에 여기 주변에 그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알렸구나 하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재민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출동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순찰차로 가더라도 사이렌 경광등을 끄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출동하면서. 이 같은 소동 끝에 3시 3분 사복 형사들이 집에 도착했다. 대낮에 납수됐다는 점에서 가족들은 재민이가 굉장히 위험한 입장에 놓여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속한 구조를 요청했다. 이거는 아무리 애가 어리더라도 그 차량, 그 사람을 아무리 빠른 시간 내에 눈을 가려도 이거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굉장히 위급하다 하는 상황 판단을 했는데 경찰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연수동에서 유괴됐던 사례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3일 이후에 다 잡았고 한 번도 사망한 일이 없고 또 아이를 그렇게 쉽게 해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봤어요. 당시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목격자를 찾는 일이었다. 재민이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은 뒤 12시 10분경 문방구로 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교회에서 나와서 문방구를 갔어요. 걔가 100% 점심 먹고 나서 12시 10분까지 이제 본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래서 문방구로 장난감 사러 간다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범인이 재민이를 납치할 만한 장소도 제한돼 있었다. 막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꺾어지는 도로는 이 부분은 양쪽에서 길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쪽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저쪽 경비실하고 입구하고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또 거기서는 누군가 있고 그래서 장소는 딱 여길 것이다. 꺾어져서 저기 가기 전에 여기다. 범인이 실제로 재민이를 납치한 것도 이 지점이었던 것으로 훗날 밝혀졌다. 이곳은 아파트 3개 사이에 위치한 장소였다. 따라서 주민들 중 누군가가 목격했을 가능성도 높았다. 빨리 잡으려면 목격자부터 찾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잡히긴 잡힐 것이다. 그래서 주변 탐문 수사 관행대로 그전 했던 방식대로 교회에서부터 이제 피해자 집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가려고 했다는 문방구 이 부분을 다 탐문 조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좀 했으면 지금도 저기 빠져놀고 있고 저 주변 사람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납치 시점과 장소가 비교적 제한돼 있었던 이 사건에서 초기에 목격자를 찾아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통계적으로 보면 24시간 이내에 그 완벽한 어떤 그 수사의 중요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그 사례입니다. 오후 4시 2분 세 번째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들은 9월동의 한 공중전화. 범인은 돈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이어 오후 6시 10분 네 번째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실종 신고를 한 지 3시간. 날이 저물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경찰은 발신번호 위치조차 추적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사 기록에는 오후 4시경 송도 지점에 감청을 요청했는데 담당 직원이 2시간이 지난 6시경에 도착해 7시가 돼서야 감청이 실시됐다고 기록돼 있다. 지금 같은 경우 뭐 살인사건이고 뭐 해도 일요일 날이나 주말에는 거의 통신수사가 전무한 상태거든요. 발신번호 추적이 지연된 것이 전화국 책임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몇몇 언론들도 전화국의 대응이 무성의했다고 비판했다.
발신번호 추적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전화국에 물어봤다. 일요일이라서 네. 근무자가 자리에 없었다. 그거 다 경찰에서 뻥이에요. 3시인가 왔다 그러는데, 3시에 와서 저희가 해준 거는 7시에 됐다 그러는데, 예. 그 사람들이 온 게 5시 넘어서 왔고요. 예. 학교 났고, 바로 했습니다. 5시 오자마자 바로 했고요. 전화국 측은 경찰의 출입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를 제시했다. 경찰이 최초로 방문한 시각은 4시 47분. 장소는 송도 지점이 아니라 연수 지점이라는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그 사건 경위서를 들고 이제 연수 지점에 들어온 것이 이제 16시 47분에 이제 처음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맨 처음 바로 인근의 연수 지점을 방문해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만 가입했다. 발신번호 위치 추적 신청은 송도 지점에서 받기 때문에 5시 37분 송도 지점에 도착해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런데 추적한 발신번호의 위치는 남인천 지점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에 7시 남인천 지점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긴급 출동해서 포함된 시간이 전체적으로 한 22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법원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제 긴박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처리를 해주고 36시간 이내에 그 법원 영장을 이제 가지고 오면 지속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발신번호 추적 지연의 책임을 전화국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저녁 8시 29분 5번째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으로 위치 추적이 된 것이다.